여러분, 2024년 12월 말 현재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속도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환율은 1,300원 초반이었어요. 90일 만에 150원, 무려 11%나 급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졌던 그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러는 걸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해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1990년대 후반, 멕시코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페소화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단 3개월 만에 50% 폭락했어요. 달러당 3.4페소에서 7.7페소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미국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올리자 멕시코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 일제히 빠져나갔죠. 그 결과는 멕시코 증시는 50% 폭락했고 GDP는 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7.6%까지 치솟았어요.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죠. 결국 IMF와 미국 정부로부터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8년에는 터키가 있었어요. 터키 리라화는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40%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3.8리라에서 5.3리라까지 떨어진 거죠. 이때도 원인은 비슷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금리를 0.25%에서 2.5%까지 올렸거든요. 터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치솟았습니다. 빵 한 개 가격이 1년 만에 1.25배가 된 겁니다. 증시는 20% 하락했고 내환 보유액은 1,0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30% 감소했어요. 경제는 3년간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뭐가 달라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5%의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한 신흥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2024년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입니다. 한국은 3.0%예요. 금리 차이가 1.5%포인트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1년 전에 미국인이 1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당시 환율이 1,300원이었으니 77,000달러를 투자한 거죠. 지금 환율이 1,450원이 됐습니다. 주가가 그대로라고 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69,000달러밖에 안 돼요. 환율 상승만으로 10% 손실을 본 겁니다. 거기에 주가까지 10% 떨어졌다면 총 20% 손실이죠. 미국 국채 5% 수익과 비교하면 25%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러니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경상수지 악화입니다. 2024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월 평균 30억 달러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60억 달러였어요.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를 봅시다.
2022년에 우리는 반도체를 월 100억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2024년에는 90억 달러예요. 10% 감소했죠. 중국 경제 둔화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국인데 중국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거기에 원유 가격 상승이 겹쳤습니다. 2024년 평균 원유 가격은 배럴당 85달러였어요. 2023년 75달러보다 13% 올랐죠. 우리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요인은 정치 리스크입니다. 2024년 12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한국이 불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환율은 하루 만에 30원 급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깎이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첫 번째 압박 요인, 트럼프 2기입니다. 트럼프가 2025년 1월 재집권하면 뭘 하겠다고 공약했죠? 관세 인상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다른 나라 제품에도 10에서 2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의 60%가 중간재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부품들이죠. 이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구조예요. 관세가 오르면 이 구조가 흔들립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현대차는 미국에서 연간 80만 대를 팔아요. 대당 평균 가격이 4만 달러니까 320억 달러, 우리 돈 46조 원의 매출입니다. 여기에 10% 관세가 붙으면 32억 달러, 4조 6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가격에 전가하면 판매가 줄고 안 하면 이익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압박 요인, 중국 디플레이션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4년 평균 0.3%예요. 제로에 가깝죠. 생산자 물가는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예요. 중국 기업들이 재고를 떨어내려고 가격을 깎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에 왜 문제냐고요? 중국 제품이 싸지면 우리 제품이 안 팔리거든요.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중국 CATL은 킬로와트아워당 100달러에 공급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20달러예요. 20% 비싸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40% 폭락했어요.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코스피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세 번째 압박 요인, 가계부채입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900조 원입니다. GDP 대비 100%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OECD 평균이 70%거든요. 우리가 1.4배 높은 겁니다. 문제는 이 빚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3.5%에서 3.0%로 내렸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6%대예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제대로 반영 안 하거든요. 1900조 원에 5%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가 95조 원입니다. 가구당 연평균 47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소비가 줄고 내수가 침체되는 겁니다. 내수가 침체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떨어지죠. 네 번째 압박 요인, 인구 구조입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세계 최저예요.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생산 인구가 줄어듭니다. 15에서 64세 인구가 2024년 3,600만 명인데
2030년에는 3,400만 명으로 감소해요. 6년 만에 20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노동력이 줄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죠. 거기에 고령화가 겹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960만 명에서 2030년 1,300만 명으로 늘어나요. 340만 명 증가입니다. 이들은 생산은 안 하고 의료비만 쓰죠.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2024년 10조 원인데 2030년에는 3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주가를 누르는 근본 원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기의 실체를 봅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시나리오 1.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같은 필수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이게 물가로 전이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예요. 한국은행 목표치 2% 이내죠. 그런데 환율이 10% 더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1,520%가 됩니다. 이 중 3,040%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니까 물가가 2.5에서 3%대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말이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더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됩니다. 악순환이죠. 시나리오 2.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합니다. 2024년 말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32%를 보유하고 있어요. 약 640조 원어치죠. 이 중 10%만 빼내도 64조 원입니다. 64조 원이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 10% 하락합니다. 2400에서 2160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패닉이 겹치면 2000선 붕괴도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현재 개인이 보유한 주식 자산이 약 1200조 원입니다. 20% 하락하면 240조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가구당 평균 1200만 원의 손실이죠. 이게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시나리오 3.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오르고 수출도 감소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죠. 2024년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예요. 여기서 2%포인트만 떨어져도 25% 감소입니다. 이익이 줄면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합니다. 2024년 한국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5%예요. 벌써 마이너스죠. 이게 더 심해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까지 갈 수 있어요.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실업률이 오르는 거죠. 현재 실업률이 2.8%인데 3.54%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실업자가 20만 30만 명 늘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소비를 못하면 내수가 더 침체되고 기업 실적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도미노 효과를 봅시다. 환율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가계부채 이자 증가 소비 위축 기업 실적 악화주가 하락 자산 가치 감소 소비 더 위축. 이게 한 바퀴 돌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시간 프레임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상반기가 고비입니다. 1월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3월에 관세 정책이 구체화됩니다. 이때 환율과 주가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할 거예요. 6월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승부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세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입니다. 달러 예금, 달러 MMF, 미국 국채 ETF 같은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1,000만 원을 달러로 바꿨다고 칩시다. 환율이 1,450원이니까 6,900달러죠. 6개월 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035만 원이 됩니다. 환율 상승만으로 3.5% 수익이에요. 거기에 미국 국채금리 5%를 더하면 연 8.5% 수익입니다. 한국 주식이 10% 떨어지는 상황에서 18.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방어의 핵심입니다. 둘째, 금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하세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오르거든요. 2024년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에서 2,400달러로 20% 올랐어요. 2025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 투자 방법은 금 ETF가 가장 간편합니다. 큐딕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 같은 상품이 있어요.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고 실물 금처럼 보관 걱정도 없죠. 셋째, 한국 주식은 선별적으로 접근하세요. 전부 팔 필요는 없어요. 수출 기업 중에서도 환율 상승 수혜주가 있거든요. 조선, 방산,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종이죠. 조선을 예로 들까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은 수주를 달러로 받고 비용은 원화로 지출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들 주가는 2024년에 30에서 50% 올랐습니다. 전략 2. 부채를 관리하세요. 환율과 금리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빚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첫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지금은 금리가 3.0%로 낮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변동금리가 5%라면 고정금리는 5.5% 정도일 겁니다. 0.5%포인트 더 높지만 안정성을 사는 거예요. 금리가 6, 7%로 오르면 오히려 이득이 되죠. 둘째,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하세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캐피털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 금리가 10에서 20%예요. 이런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500만원 있고 금리가 18%라면 연간 이자가 90만원입니다. 이걸 갚으면 연 18% 수익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어떤 투자도 이보다 확실한 수익은 없습니다. 셋째, 추가 대출을 자제하세요. 지금은 자산을 늘릴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일 때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신용거래 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해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큰 손실을 보거든요. 전략 3.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불확실한 시기에는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해요. 첫째, 비상금을 쌓으세요. 월 생활비의 6개월치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월 300만원 쓴다면 1,800만원이죠. 이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예금이나 MMF 같은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에 넣어두세요. 둘째, 부수입을 만드세요. 본업 외에 추가 소득원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일, 온라인 강의, 중고 거래 같은 것들이죠. 월 50만에서 100만 원만 더 벌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지출을 점검하세요. 구독 서비스, 보험료,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헬스장 회원권, 안 쓰는 건 과감히 끊으세요. 월 10만 20만 원이라도 줄이면 연간 120만 240만 원입니다. 단계별 액션 플랜을 정리할게요. 1월, 자산 점검의 달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뭔지, 주식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떻게 재배분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월, 실행의 달입니다. 달러 자산 매수, 금 ETF 매수, 변동금리 대출 전환, 고금리 비상환 같은 걸 실제로 하세요. 계획만 세우고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3월, 점검의 달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나오는 시기죠. 환율과 주가 변동성이 클 겁니다. 이때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방어가 잘 되고 있는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4에서 6월, 재조정의 시기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미세 조정하세요. 환율이 더 오르면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세요?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고 코스피가 300선까지 떨어졌죠.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가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 코스피 2000 시대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10년 만에 7배 상승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900까지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가 4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5만 원이지만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250만 원입니다. 6배 오른 거죠. 위기 때 중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2025년 상반기는 분명 어려울 겁니다. 환율은 더 오를 수 있고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방어를 탄탄히 하세요. 자산 분산, 부채 관리, 현금 흐름 확보로 생존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둘째, 기회를 준비하세요. 좋은 자산이 헐값에 나올 때 살 수 있도록 현금을 확보해두는 겁니다. 셋째, 꾸준히 공부하세요.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력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1997년도 견뎠고 2008년도 버텼어요. 2025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2에서 3년 뒤에는 분명 더 나아질 거예요.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